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있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문제의 소재로 주어진 것이고, 이제 질문 문장을 읽어보면 f' 10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건 결국 이런 얘기죠. f' x를 결정시켜라. 어떻게 결정시켜야 되나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f'x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fx니까 미분에서 3x 제곱으로 시작하고 px 더하기 q 이렇게 도함수가 있다고 하면 얘를 이 안에 대입해서 f'x에 대한 조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입하면 2분의 3x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x제곱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 이 가운데 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도함수의 관점에서 이 박스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얘는 도함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이 분자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함수값의 차가 주어져 있는데, 도함수 관점에서 함수값의 차가 뭔가요? 네, 결국에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가운데 있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0부터 2x까지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x 4제곱 있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2x분의 x 세제곱 2분의 p의 x제곱 더하기 qx를 0부터 2x까지. 그러면 이제 그냥 이 2x를 대입해서 뭐 8x 세제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2x 제곱이 반복되어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제곱 더하기 p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4x 제곱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px 더하기 q. 그래서 이제 주어진 부등식을 f'x의 관점에서 다시 썼어요. 결국에는 이 p와 q의 값을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등식을 보고 어떻게 p와 q의 값을 결정을 하나요? 이때 떠오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 그게 떠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이런 거죠. fx가 hx보다 같거나 작고 hx는 gx보다 같거나 작을 때 fx가 어느 지점에서 알파로 수렴해요. 그리고 gx가 같은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알파로 수렴해요. 그러면 hx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런 게 이제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어, 지금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게 둘 다 성립해야 가운데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첫 번째 식과 이 세 번째 식이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PQ를 알아야 되죠.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려면 PQ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 모두 PQ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놓고서는 지금 이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x는 0에서 얘가 0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 얘는 지금 뭐 항상 어떻게 되나요? 뭐 2분의 q 빼기 2 이런 식으로 PQ 둘 중에 하나는 남을 거고 얘가 뭐 q로 가긴 하는데 뭐 이 둘이 같은지 다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함수 극한의 대소 관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추론을 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뭐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두 번째 함수 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 함수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어떤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함수를 결정하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려고 생각해 보면 아주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함수도 곡선이고 두 번째 함수도 곡선이고 세 번째 함수도 곡선이고 이 세 개가 곡선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오른쪽을 보면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뭐 곡선과 어떤 상수 함수의 위치 관계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걸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세 번째가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교과서의 어느 부분에도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다룬 부분이 없어요. 뭐 첫 번째 함수는 예를 들어서 뭐 2차 함수의 근 같은 거를 살펴볼 때 곡선과 상수 함수, 주로 x축이겠죠? 그런 위치 관계를 살피게 되는 거고 뭐 두 번째는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런 거를 살필 때 곡선과 직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도 살펴보게 되겠죠. 근데 어딜 봐도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물론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눈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 번째를 보면 이 눈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이게 이제 위치 관계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되는데 이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리 눈으로 관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제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그 교과서를 이제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는 교과서에서 다뤄놓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위치 관계를 1번이나 2번으로 바꾸어 놓는다. 때로는 2번의 위치 관계도 1번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이런 게 핵심인 거죠. 어떻게 바꿔놓나요? 이 fx와 mx 더하기 n이라는 이 두 개의 함수의 위치 관계는 양변의 mx를 빼서 fx 빼기 mx와 y는 n의 위치 관계로 바꿔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해도 두 함수의 교점의 위치 관계는 아니 두 함수의 교점은 변하지 않으니까 음. 그렇게 바꿔놔도 전혀 달라질 게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했을 때 y는 n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fx 빼기 m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때로는 이런 위치 관계를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도
뭐 곡선과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나 곡선과 직 1차 함수의 위치 관계로 바꾸어서 보아야 한다. 이제 그게 원칙이 되는 거죠. 음. 이 위치 관계를 이용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위치 관계는 기하적 관계이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이런 위치 관계를 적용하게 되면 필요한 대수적 과정을 때로는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게 정확히 이거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 주어진 부등식을 적당히 이항해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로 바꿔서 보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럼 어떤 직선에 대해서 봐야 되나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지금 PQ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이걸 보면 이 PX 더하기 Q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 PX 더하기 Q를 그 1차 함수로 보고 이 1차 함수와 다른 곡선의 위치 관계로 이 부등식들을 바꿔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이제 부등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얘를 LX라고 치환했을 때 LX가 마이너스 얼마지? 얼마인가요? 3x 제곱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정리되고 두 번째 부등식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더 간단하죠. LX가 x 4제곱 빼기 4x 제곱보다 같거나 작다로 정리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면 LX가 x 4제곱 빼기 4x 제곱보다 같거나 작고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거야. 이제 두 함수를 그리겠다는 거죠. 첫 번째 함수를 gx라고 하고 세 번째 함수를 hx라고 하면 gx와 hx의 그래프 개형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gx는 2차 함수니까 그냥 그리면 되죠. 꼭지점만 알면 되니까. 여기가 0, 마이너스 4. 그래서 좀 치워놓을까? y축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hx는 4차 함수니까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죠. 극점 찾아야 되니까. 4x 세제곱 8x 인수분해하면 4x x 더하기 루트 2 합차고 이렇게 쓰면 x 빼기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hx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좀 비뚤어졌네. 응? 극대점은 x좌표가 0이고 극대점이 0, 0. 그럼 x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극소점은 이 y축의 대칭으로 있는데 두 개의 좌표가 루트 2,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 두 개의 극소점은 y좌표가 똑같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gx 그래프랑 겹쳐서 그려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에서 접하겠죠? 여기서 접하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4에 접하게 그려요. 그래서 뭐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를 루트 2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음수 부분, 양수 부분 이렇게. 이게 지금
hx 그래프예요. 얘는 gx 그래프고. 그랬을 때 이 직선이 gx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hx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접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혹시 lx는 그냥 y는 마이너스 4인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그려놓고 보면 이 대소관계를 전부 만족을 하게 되죠. 그럼 그려놓고 보면 만족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 lx라고 했을 때 이 lx가 이 박스 조건을 전부 만족한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언제? lx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래서 다른 lx가 박스 조건을 또 만족시킬 수 있나? 더 고민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마이너스 4를 찾은 시점에서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10을 구하면 300 빼기 4니까 296이다. 정답 자체는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뭐 다른 LX는 안 되는구나 증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답 결정하는 과정 자체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은 이제 이쯤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뭐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이 문제는 그때 출제가 됐을 때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 바로 이 gx와 hx의 그래프 개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 개형을 이용하라는 건 결국 위치 관계를 이용하라는 얘기였고 이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어떤 대수적 계산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요. 음, 그래서 이 문제는 이쯤 하고 마무리할게요.